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의료기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3년 만에 개최돼 도내 의료기기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김광수 원장과 함께 도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이번 전시회의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광수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최근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예, 도내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수출을 돕는 행사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대면 행사로 3년 만에 개최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잘 치르셨나요? 예, 아나운서님 말씀하다시피 저희 지난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지난 이제 18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참 그 기업체들이 해외 바이오 만남이 참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시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의료기기 전시회는 효과적인 이제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과감히 했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어도 좀 많이 오고 기업들도 많이 와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현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 규모가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였다고 들었는데, 네, 업체와 바이어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예, 저희 바이어가 약 190명 정도 초청을 했는데, 기업과 바이어가 1대1로 미스매칭이 돼서 수출 상담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 기업들은 한 이제 90개가 왔고, 유관기관 포함해서 약 120개 부수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료기업들의 어떤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축제의 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기기들을 또 볼 수 있었는지, 또 특히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기는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 전시회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가 총 90개 제품이 자사 제품이 이제 제품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출 영향도 좀 커지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병원용 소모품 의료 장비가 많이 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이제 ICT를 이용한 그 비대면 헬스케어 장비도 많이 손을 보여서 이번에 수출 상담 실적은 한 484건 정도 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정보도 좀 제출하고 또 상담이 미스매칭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시회가 됐습니다. 네, 계약이 그래도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이제 기업과 바이어 간의 1대1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의료기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해외의 개척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1대1로 이제 매칭을 시작했는데, 코트라 무역관에서 이제 우리 원주 의료기 기업들의 정보, 제품을 사전에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주고, 그 바이어들이 호감이 있는 바이어들만 저희가 초청을 했고, 또 이제 그간에는 이제 우리 원주에 있는 의료기 기업들이 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 바이어랑 상담을 수시로 하다가 그 바이어들이 이제 원주는 의료기 제품에 어떤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오기 위해서 투트랩을 했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에서 바이어가 오고 원주 의료기 기업체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바이어가 왔기 때문에 아마 요번 그 수출의 계약 실적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요번에 하면서 더 좀 특색 있었던 거는 미처 바이어들이 못 온 사람들, 또 왔다 간 사람 중에 좀 미진한 거, 또 상담을 덜 했다든지 이런 바이어들은 10월 한 중순쯤에 한 3일간 우리 온라인으로 상담회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는 거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좀 며칠 날 얼마 동안 이제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제 10월 중순에 16, 17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온 바이어들도 좀 관심을 보인 거. 아까 상담 실적이 높은데 그분들하고 오고 싶었는데 바이어가 못 온 바이어들 그분들을 함께 해서 아마 16, 17, 18 요쯤에 수출 상담회를 하면 실적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예. 네. 지난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예, 예. 됐고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온라인 행사만으로도 높은 상담 실적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올해 목표 달성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해는 한 2천만 불 정도 이제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9월 30일 현재로 해서 2,300만 불 정도 하고 지금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상담회까지 하면 3천만 불은 초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꽤 큰 금액인데요. 예,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기업이 만나서 이제 예.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예. 주로 이제 도내 의료기기가 수출되는 국가는 어딘지, 뭐 주요 타깃이 되는 국가가 혹시 있다면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한 190개 의료기기 업체가 있지만 여기에 총 매출액 중에 75%가 다 해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외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저 해외 나라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도 이제 북미, 남미 다 하고 있고 중국 이쪽에 또 요새는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에도 정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에 전시회 때문에 우리 의료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예,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의료기기 전시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전문의 초청 포럼을 개최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좀 다른 때 18회지만 그전과 좀 다르게 하는 거는 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전문의 특히 마취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직접 우리가 오셔서 이분들이 원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입장에서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바꿀 건 바꾸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더 의료기기 제품이 인식을 좀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좀 더 가까이서 의료기기 수출 가능성이 더 커진 걸 이제 직접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의료기기 재단은 이제 98년에 생겨서 2003년에 저희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에 어떤 성장의 기반을 좀 확충하고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2실 1본부에 8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창업서부터 인허가서부터 마케팅 아주 전주기별로 지원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원주 의료기기가 98년쯤에는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시켜서 원주시하고 주변의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178개 정도 의료기기 기업체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내 의료기기 전반,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내 이제 의료기기 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원주에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희 의료기기 재단에 기업에 입주한 건 지금 세 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장동에 단지가 있어서 하고 동아의료기 단지, 저희 기업 도시에 있는 센터 단지 해서 지금 저희 재단에 한 50개, 그 다음에 태장에 약 50개, 그 다음에 동아의료기 단지에 약 30개 정도 돼서 원주에 이제 의료기기는 한 130개 있고
도내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70여 개 지금 의료기기 기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예.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강소 기업까지 체계적으로 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식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기업의 인력을 좀 양성하는 교육, 또 기업을 사업을 지원하는 거, 제품을 만들어주는 지원, 또 인허가라든지 또 인증을 하는데 지원, 또 이분들이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 세계 시장에 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 같이 세계 전시회가 약 6개 정도 크게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게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제 지원을 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전체적으로 같아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점점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고용 효과나 지역 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강원도나 원주시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한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의료기 수출이 강원도 수출에 큰 포션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수출은 아까 한 3억 4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강원도 전체 수출액의 약 1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기기 매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작년에 매출은 21년도 대비해서 약 40%가 늘어서 8,800억 정도 매출로 증가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용 인원도 사실 13%가 늘어가지고 고용도 증가하고, 이렇게 보면 원주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도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위주로 많이 병원 가고 생각을 하고 치료 위주였다면, 이제는 치료보다는 어떤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전통 의료기기에다가 통신, ICT를 융합해서 의료정보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하는 그런 것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 웨어러블을 차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손목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이거 처음 맥박이라든지 혈압이 제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요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중요시되고 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짓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한 1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지면 의료기기 산업들이 이제 더 많이 오고, 이분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좀 경쟁력도 높이고
좋은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더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 예, 예. 의료기기가 이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예. 동시에 이제 또 내년도 되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의료기 산업이 건강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규제 산업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자유롭게 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맞게 지금 용역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의료기 산업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쉽게 편하게 더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강원도나 특별자치도에서 좀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역할도 같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저희 재단에서는 의료기 산업을 종합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원주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환경을 좀 많이 변화시키고 언제든지 와서 기업할 수 있게끔 의료기기 첫 번째는 의료기기 기업을 좀 원주에 많이 유치하고 집적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을 좀 유치하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있다면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좀 규제를 좀 덜 받고 더 좀 규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재정적 측면도 많이 도움 받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기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준비해온 차세대 생명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전국의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제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이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저희 의료기기 원주 산업은 사실 그 1998년에 지자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에 자생적으로 만드는 의료기 산업이 지금까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의료기 산업이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방금 이제 제가 지역 대학과 지자체 또 기업과의 유기적인 뭐 협력도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원주에는 이제 의료기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기반이 이제 원주의 세브란스 큰 병원도 있고 한방 쪽에는 한방병원도 있고 또 우리 또 원주 연세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에 발전할 수 있었고 뿌리를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정부의 다양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특히 우리는 원주에는 의료기기 산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2개 있습니다. 심평원이라든지 건보 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유기적으로 잘 협업을 해서 원주의 의료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김광수 원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